주사구 건강클리닉 시간입니다. 9월 1일 시작과 함께 또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죠. 추석, 가을의 기분을 좀 느끼게 해주는데요. 추석 연휴 기간에 또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로 인해서 눈을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눈 건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굿모닝 백예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을 앞두고요. 네. 이 사고로 인해 눈을 다치는 경우 실제로 그런 사고 때문에 또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저 옛날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추억이죠? 전공의 시절 이제 병원에서 당직을 하면은요. 네. 되게 전공의들은 명절 때 병원을 지켜야죠. 과장님들 그렇죠. 다 주석 쓰셔야 되니까. 네. 그 적작한 마음을 환자분들이 달래줍니다. 응급실로 많이들 오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 벌초하다가 다쳐서 오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벌초하다가요? 네네. 흔히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 피부 질환을 좀 많이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벌초 때도 눈을 다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요즘은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 네. 벌초를 하게 되면은 예초기를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네. 이 예초기가, 요즘엔 줄로 된 예초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과거는 그게 쇠 난로 되어 있는 예초기를 쓰게 되는데, 네네. 이게 하는 과정에서 벌초를 하다 보면은 잔잔한 바위나 돌 같은 데 이렇게 맞게 되면은, 그것들이 튀게 되는데, 네. 한 번씩 잔잔한 돌이 튀어서 눈에 외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네. 심한 경우는 이 예촉이 날 끝이, 쇠 끝이 튀어서 눈에 외상을 입게 되는, 그러면 상당히 네.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고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잔잔한 돌에 눈을 부딪혔다 그러면은 어떤 전방 출혈이나 또는 나중에 외상성 백내장 정도로 진행되지만은 네. 예촉이 날에 맞게 되면은 눈에 열상을 네. 받기 때문에 자칫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이거 벌초하실 때 예촉이 좀 위험하지 않은 줄로 된 예초기를 사용하시든지 그렇다 하더라도 돌 같은 거 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안경 같은 것을 좀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물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상황들이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네네. 응급처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보통 이물질, 잔먼지 같은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네. 눈을 조금 이렇게 근처에 물이 있으면은 깨끗한 물에 이렇게 조금 세척해주는 정도로 하시면 되는데, 일단 뭔가 눈에 튀어서 외상을 입었을 때는, 네. 제일 중요한 방법이 눈을 억지로 이제 그걸 꺼내겠다. 특히 날이 튀었다. 이런 경우에, 확인하려고 이렇게 눈을 벌리면 안 됩니다. 벌리면 안 된다고요? 벌리면. 통증이 꽤 있는 상태에서 눈을 억지로 벌리려고 하다 보면은 네. 눈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칫하면은 눈 안구 내용물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오는 아주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눈을 다쳤을 때는 그것을 확인하거나 씻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추가 외상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보호대 하다못해 저희가 일회용 종이컵 같은 것이라도 잘라서 네. 눈 위에 얹어서 더 이상 외상을 받지 않게 응급처치를 하고 난 다음 바로 병원 응급실, 특히 안과 선생님이 계신 병원 응급실로 오시는 게 시력을 이제 살릴 수 있는 가장 첫 병이죠. 굉장히 좀 상황들이 심각할 수가 있잖아요.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이런 응급처치 방법들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야외 활동을 할 때요. 추석에 벌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또 가을에 또 이 밤채집을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시죠?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네, 머리에 맞고 그냥 떨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카로운 가시잖아요. 네, 아주 어릴 때 이런 추억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고만 네. 나지 않는다면은 가을 고향에 가면은 지금 밤이 한참 한창이에요. 네. 네.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밤을 터는데 이 밤나무가 좀 높은데 밤 트는 방법 아세요, 혹시? 알죠. 네. 진짜 대나무 가지고 제가, 네. 탈탈탈탈 하면은 이 밤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하필 이 밤이 다른 부위는 모르겠는데 얼굴 쪽 특히 그렇죠. 눈 쪽에 떨어지게 되면은 네. 이 밤 가시가 이 검은 눈동자에 이렇게 박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밤가시가요 굉장히 미세하고요. 네. 그리고 이 가시에 또 잔털 가시가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네. 이 밤가시가 박혀서 오게 되면은 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네. 한 가지 조금 더 안 좋은 점은 이 밤가시가 굉장히 그 식물성 그 약간 독성이 있고요. 거기에 그 곰팡이균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자라나 봐요. 네. 그래서 이 밤가시가 박혔을 때 이 빼주는 것도 쉽지가 않지만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밤가시의 그 남는 독성 네. 또는 그 세균들 때문에 2차적으로 그 눈에 그 염증을 유발을 해서 그것이 이제 2차적인 각막 궤양 네. 또는 심한 경우에는 홈탁으로 어느 정도 시력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그 밤을 털거나 하실 때 되게 보면 이게 밤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위를 쳐다보면서 하기 때문에 눈에 맞을 맞아요. 확률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네, 네. 얼굴을 아주 살짝 비껴서 머리에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정말 이런 걸 하실 때 뭐 하다 못해 그 안경이라도 보안경이라도 하나 이렇게 착용하시고 네. 하시면 눈에 직접적인 영상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그 밤 가시가 눈에 이렇게 닿았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죠. 사실 처음에 조금 박혔을 때는 좀 간질간질한 그 정도의 느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 이틀 두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세균성 감염이 더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밤을 눈에 한번 맞았다 이러시면은 즉시 안과에 가셔서 혹시 미세한 가시 같은 게 박혀 있지 않은지 꼭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죠. 특히 아이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요. 맞아요. 네. 눈이 이제 간지럽다고 오히려 비벼서 가시를 눈 안에다 더 이렇게 박아 넣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외상을 받으면 안과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명절하면요. 원장님 음식 네. 준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추석 음식은 특히 저희가 튀기는 음식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전, 튀김.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죠. 꼭 기름이 튀어도 눈으로 그렇게 많이 튀더라고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네, 눈으로 이제 튀게 되는데 이 기름은 끓는 기름이기 때문에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게 튀면서 그 눈의 그 여러 부위에 화상을 주게 되는데 뭐 다른 부위 화상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네. 검은 눈동자에 이게 이제 화상을 입게 되면은 이것 자체가 사실 빨리 응급처치만 취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네. 그냥 두게 되면은 이 열기가 점점 그 검은 창의 중심으로 파고들게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아물더라도 혼탁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뜨거운 기름이 튀었을 때는 바로 그 눈의 열기를 빼줘야 돼요. 그러기 위한 방법이 이제 제일 빠른 것은 네. 어떤 분들은 열기를 뺀다고 뭐 얼음을 갖다 붓는다든지 얼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얼음물을 이렇게 세척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그게 2차적인 손상만 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동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흔히 구할 수 있는 수돗물 뭐 깨끗한 세수대에 받아놓고서 계속해서 좀 깜빡깜빡거리면서 네. 기름도 씻어내고 눈에 있는 열기도 좀 빼주고 그렇게 하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차적인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 안과 선생님한테 적절한 항생제나 소염제를 처방받아서 눈에 넣으시면은 네. 대개의 경우에 표피만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큰 후유증 없이 아물게 돼요. 그렇군요. 식염수나 물로 우선 응급처치하시는 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네. 원장님 그러면 또 운전할 때를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운전할 때 사실 장시간 운전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눈이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렇죠. 기억해두면 좀 좋을 정보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네. 그 차량의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히면은 매연도 네. 있고 하니까 문을 이제 꼭 닫아놓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부적인 실내 공기를 굉장히 탁하게 또는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조금 맑은 곳에 가시면은 또는 휴게소에 가시면은 충분히 차량 내 공기를 환기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 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시기 전에 인공누액제 같은 것을 약국에서 구매를 하셔서 중간중간 한 번씩 운전하실 때 넣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잠깐 쉬실 때 잠깐 쉬실 이용해서 때. 네. 조금 점안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네. 이 렌즈는 그 건조한 환경에서 장기간 착용을 하게 되면은 눈에 무리를 많이 주죠. 어떤 네. 경우에는 운전 중에 그 시야를 흐리게 하는 위험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 이렇게 그 명절 때 장기간 운전을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하시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눈을 쉬어주는 거. 휴게실마다 들러서 눈도 좀 감고
눈 시선을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돌려줘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지압도 해주고 네. 이렇게 조금 눈의 피로를 좀 덜어가는 운전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죠. 저는요, 원장님, 네. 그 아이들의 눈 건강도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특히 장시간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그 뒤에서 스마트폰 하는 스마트폰.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눈 건강에는 아무래도 좀 좋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그냥 다 감춰가지고 맞습니다. 네. 아빠랑 운전하시니까 안 되겠네. 네. 같이 동화 부르기 뭐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네.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사실 스마트폰은 우리 전자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네.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저희가 볼 때는 문자지만은 이 문자가 끊임없는 그 광작용이 전멸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적인 책이나 문자 보는 거랑은 또 필요가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의식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네. 시신경 자체는 이런 것을 계속 느끼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차 안에서는 그 진동이 좀 있잖아요. 차 안에 흔들림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네. 그 어떤 초점 거리가 변동을 하게 되죠. 이게 미세하게라도.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저희의 그 눈이 그러한 그 깜빡거리는 어떻게 보면 불빛. 그 다음에 그것도 거리가 이제 수시로 조금씩 변동하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초점을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뭐 이렇게 밝혀진 건 아니더라도 네. 많은 그 안과 선생님들이 왜 요즘 젊은 아이들 우리 아동들이 눈이 나빠지나 근시가 생기나 하는 것을 네. 이러한 것들에 의한 작용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의심을 강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어떤 과도한 조절 자체가 네. 그 아이의 그 근시를 유발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그 운전 중에 그 아이들이 이런 스마트폰으로 어떤 이런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들과 뭐 이렇게 같이 많은 얘기를 나눈다든지 네. 하는 그렇게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어쨌든 스마트폰을 장시간 차 안에서 본다는 거는 눈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죠. 그렇죠. 네. 오늘 추석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이는 이 추석 명절에 또 이렇게 또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험이. 네. 출근 추석을 보내셔야 되는데 뭐 갑자기 응급실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시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드린 작은 팁이긴 하지만 항상 이 눈에 대한 보호 잘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이러한 외상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에 또 명절 때는 또 응급실 가야 되니까 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셔서 네. 어떤 경우에는 한 2, 3일 있다가 뭐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밤가시든 화상이든 2, 3일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네. 응급실 가시면 우리 안과 선생님들 항상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위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네. 꼭 바로 안과 검진부터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추석 눈 건강에 대해서 굿모닝 백이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